You ever heard the name Jennifer Schuett? Yes. Did you ever have occasion to come in contact with her? Yes. Tell me about that. No. 퉁명스럽게 대답하던 이 남성은 한 여성이 살아있다는 말에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She's alive. Yes, She's alive. she's alive. You want me to tell you she's alive? 1990년 8월 9일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 디킨스. 호기심 많던 8살 소녀 제니퍼는 그날도 엄마 일레인을 찾아갔어요. I just didn't like the dark or sleeping alone, so I found comfort in going to bed with my mom. 하지만 홀로 제니퍼를 키웠던 일레인은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했기에 제니퍼, 잠꼬대 하다가 엄마 또 깨우려고 엄마 내일 일찍 나가봐야 하는데 오늘은 혼자 잘 수 있을까? 라고 부탁했죠. 어린 나이였음에도 제니퍼는 참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다고 해요. 때문에 제니퍼는 알겠다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무서웠던 것도 잠시 언제 그랬냐는 듯 책을 읽다 잠에 들었죠. 그날 밤도 무척이나 평범했고 그날 밤도 무척이나 더웠다고 해요. 그렇게 다음날 제니퍼를 깨우고자 일레이는 방문을 열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자고 있어야 할 제니퍼가 보이지 않았고 주차장으로 이어진 침실 창문이 열려져 있었거든요. 1990년 8월 10일 8살 소녀 제니퍼가 납치당했습니다. 일레인과 제니퍼가 살던 곳은 저층 아파트로 방 창문을 열면 바로 앞이 주차장이었다고 해요. 때문에 외부에서 침입하기 쉬운 구조였죠. 하지만 당시 아파트 주민들은 창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가뜩이나 무더운 텍사스의 여름에 아파트 에어컨이 고장났었거든요. 아무튼 사실 지금 이런 걸 따질 시간이 없었어요. 결국엔 침입한 놈이 죽일 놈이었고 밤중에 8살 아이가 납치됐는데 집안엔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이 없었거든요. 때문에 경찰들과 이웃 주민들은 후다닥 제니퍼를 찾기 시작했죠. 대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해는 점점 저물어갔고 사건은 점점 장기화될 것을 알려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근처 공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제니퍼를 발견합니다. 피를 철철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제니퍼를 말이죠. 발견 당시 제니퍼의 모습은 정말 끔찍했어요. 누군가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 마냥 옷은 다 벗겨져 있었고 피를 너무 쏟은 탓일까 움직일 수가 없어 온몸에 개미들이 달라붙어 있었죠. 더 끔찍한 건 범인은 8살밖에 안 된 제니퍼를 강간한 후 죽이려 했던 것인지 제니퍼의 한쪽 귀에서 목을 지나 다른 귀 쪽 방향으로 목을 그어버린 거예요. 수술은 마쳤지만 그 후 의사를 포함해 당시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게 전부였죠. 그때 제니퍼의 맥박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며칠 뒤 그녀의 의식까지 돌아오면서 제니퍼는 말 그대로 기적처럼 살아났죠. 8살 소녀가 보여준 믿을 수 없는 생명력. 수많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기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편으로 걱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방금까지 죽다 살아난 아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물어봐도 될까? 당시 경찰은 엄청난 고민에 빠졌다고 해요. 범행 장소 근처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여주는 버려진 옷가지를 발견했는데 당시에는 DNA 검사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 옷가지에 남은 소량의 흔적만으로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 외에 뚜렷한 단서들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제니퍼의 증언이 꼭 필요한 시점이었죠. 그런데 얜 방금 죽다 살아난 8살이에요. 그런 아이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널 그렇게 만든 범인의 인상착의를 떠올려달라 말하는 게 너무 잔인했던 거죠. 하지만 얼마 안 가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요. 당시 제니퍼는 자신과 친한 간호사가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한 남성이 그 딸 또한 해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른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수 없음에도 노트에 글을 적는 식으로 누구보다 맹렬히 그날을 떠올렸죠. 제니퍼가 납치됐던 그날 제니퍼는 책을 읽다 잠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후 제니퍼가 기억나는 것은 누구인지 모를 사람에게 안긴 채 차에 태워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의문의 남성은 말했죠. 아저씨는 비밀경찰관이야. 소리치지 말고 진정하렴.
이 말을 들은 8살 제니퍼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8살에게 경찰은 나를 도와주는 착한 사람인데 8살에게 낯선 사람은 나를 해칠 수도 있는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때문에 제니퍼는 제발 좋은 사람이길 바라며 계속 질문을 했대요. I was wanting him to prove to me that he was a police officer, whether he was an undercover police officer or not. I wanted to know, where's your gun, where's your badge? And he told me once parked that his gun was in the back seat. So I stood on the front bucket seat of the vehicle to look into the back seat for this gun or badge. And 그렇게 경찰임을 확인하고자 뒷좌석을 돌아본 제니퍼는 끔찍한 일을 당했죠. 제니퍼는 범인에게 발목을 잡힌 채 질질 풀숲으로 끌려가다 버려졌어요. 그렇게 제니퍼는 목이 베어 살려달라 소리칠 수 없는 상태로 피를 철철 흘리며 약 14시간을 버텼고 구조되어 기적처럼 살아난 것이었죠. 나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 제니퍼의 기억력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제가 자고 있을 때 창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데려갔어요. 그 사람 왼쪽 얼굴에 상처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계속 질문하자 그는 자신의 이름을 데니스라고 말했어요. 이 밖에도 범인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차량 내부는 어떠했는지 등을 기억했고 그 결과 남성의 몽타주와 차량이 그려집니다. 단서가 넘치다 못해 아주 떠먹여진 상황. 하지만 범인을 잡을 수 없었어요. 이 부분이 미스테리긴 한데 아마 경찰들은 유죄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품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또한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8살 아이의 증언의 정확성 또한 의심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제발 잡아달라는 8살 아이의 부탁에도 어른들은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시간은 19년이 흐릅니다. 제니퍼는 단 하루도 그날의 일과 범인을 잊지 않았고 잊으려 하지도 않았대요. 하지만 작은 마을 디킨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 옛 사건이 되었고 우선순위도 밀려갔죠. 그런데 그때 제니퍼 씨, 찾았습니다. 19년 전 그 범인 찾았어요. 아니, 단서가 그렇게 많았을 때도 못 찾은 범인을 대체 어떻게 찾은 걸까? 바로 이 옷가지 때문이었어요. 19년 전 이 버려진 옷가지를 발견했을 땐 DNA 검사 기술이 부족해 활용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범인의 것일지 모를 이 옷가지를 10여 년간 보관했고 그렇게 사건 발생 19년이 지난 2009년 DNA 검사 기술이 발전하자 이 옷가지를 활용한 것이었죠. 그렇게 알게 된 옷의 주인, 강간, 납치 혐의로 수감되었다가 최근에 석방된 39살 아칸소 출신의 남성 데니스 얼 브래드포드. 하지만 당시 사건 재조사를 맡은 팀 형사와 FBI 리처드 요원은 이 남성의 이름이 낯설었대요. 과거 사건 보고서 속 용의자 리스트를 수없이 살펴봤지만 데니스 얼 브래드포드라는 남성은 리스트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데니스, 이거 제니퍼 메모에 있던 이름 아니야? 놀랍게도 정확성 의심을 받았던 8살 아이 제니퍼의 메모에 그 이름이 있었고 이에 팀 형사와 리처드 요원은 제니퍼의 메모를 중심으로 재조사를 실시했죠. 그렇게 8살 제니퍼가 묘사한 파란색 차를 가졌던 몽타주와 닮은 데니스 얼 브래드포드를 체포했고 자백을 받아냅니다. You ever heard the name Jennifer Schuett? Yes. Did you ever have occasion to come in contact with her? Yes. Tell me about that. No. If you were to see her, I think you would be extremely proud of her. I think. She's alive. Yes, she's alive. She's alive. She's alive. Let me tell you, she's alive. 데니스가 왜 울음이 터진 것인진 확실치 않아요. 뒤늦게 범행을 후회하며 살아있어 다행이라 생각해 터진 눈물일 수도 있고 그저 악어의 눈물일 수도 있죠. 8살 소녀를 강간하고 살인하려 했던 데니스의 재판날은 2020년 8월 10일이었어요. 이날은 제니퍼가 범행에 휘말린 지 딱 20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녀는 사건이 끝났다는 의미로 이날을 선택했죠. 하지만 그날 재판은 열리지 않았어요. 파렴치한 데니스가 재판이 열리기 직전 목을 매 자살했거든요. 19년 동안 타인에게 고통 주고 도망친 추악한 인간이 끝까지 역겨운 짓을 한 거예요. 제니퍼는 범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데니스의 죽음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자 제니퍼는 범인이 묻힌 장소로 찾아가
자신의 피해 진술서를 읽었죠. 데니스 브래드포드, 당신은 살인을 할 45파운드의 8살 소녀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 아이는 19년 동안 당신을 떠올렸고 당신을 잡는 것을 도왔거든요. 19년 동안 당신을 쫓던 그 아이는 당신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제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옳았습니다. 끔찍한 일을 당한 제니퍼는 숨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사회라면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는 안 됐죠. 그녀는 죄가 없으니까요.